자, 이번 주 오늘 썰툭 증시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이 현재 지금 서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진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절박하게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남은 미중 무역 협상의 걸림돌이 혹시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 남은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도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약 1년 10개월, 네. 1년 8개월이죠. 1년 네. 8개월. 지금 막 사고를 굼다가 이제 더 이상 국물이 안 나올 정도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남았어요. 아직도 이제 바람짝 내디뎠으니까 네. 지난 10일 날 이제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했죠. 근데 1단계 합의를 했는데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중국산 관세율을 25%, 30%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미국이 네. 연기를 했고, 미국이 연기하니까 중국은 고마워 땡큐 하면서 미국 농산물을 약 500억 달러 정도 네. 구매를 해줬습니다. 거기까지가 1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고받고 끝났어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넥스트를 한번 가보자 하고 뭔가 근데 사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국은 연기해주고 중국은 돈을 썼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뭔가 대인배인 거야, 아니면 이거 중국이 약간 중국이 좀 약간 밀리는 건가,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 10월 16일하고 17일 날입니다. 네. 17일 날 과연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네네.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테이블 걷어차면 안 만나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요즘은 트윗으로 많이 못 날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트럼프가 살짝 방송을 할 때 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민감한 얘기 잘 안 하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꾸 리트윗만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 며칠 날 네. 이렇게 트럼프가 트윗 전에 대량 이상 거래들이 포착이 돼서 트럼프 관계자들 아니냐 미리 알고 거기서 3조를 넘게 수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자중하면서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은 좀 여지없이 센 회견이었습니다. 오늘 한 얘기가 중국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네. 중국이 지금 막 죽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중국 참 기분 나쁘죠. 우리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자꾸 왜 쟤는 우리 중국이 자꾸 왜 그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도 뭐 암초도 있고 별의별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건 실무진에서 잘 얘기가 끝나서 16일, 17일 날 만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만난다. 그럼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이 또 급락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만나기 위한 그런 11월 달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완전한 그 궤도 이탈이냐 아니면 궤도대로 가느냐를 네. 보려면 일단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회담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비가 있는데, 이게 12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 날이. 네. 근데 이날을 과연 이제 만났어요. 11월 16일, 17일 날 만나고 잘 얘기가 되면 12월 15일 날 이걸 연기를 아예 이 관세를 폐기하든지 연기해가지고 이제 시장 많이 안 올 것 같고, 왜냐면 시장 그 부분 다 반영했으니까 네. 아예 폐기를 해야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단계가 좀 남았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같이 보면서 하면 되는데, 16일, 17일 날 뭔가 미중 정상회담을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난다. 그럼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기 때문에 밀리면 매수. 네.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파기, 대중관세 파기. 그러면 바로 매수, 시장 매수. 네. 근데 파기 아니고 연기.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방 경직성.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해 이러면 급락입니다. 급락에 대비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는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실적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12월 15일 날 대중국 관세가 나오면은 네.
내년 1분기 실적이 우려가 됩니다. 내년 4분기 실적이죠. 네. 1월에 발표할 4분기 실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네. 28일 날 AT&T가 네. AT&T가 이제 그 AT&T가 뭐 어느 회사냐면 통신사예요. 네. 근데 이 AT&T가 그 워너브라더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예. 워너브라더스 네네. 영화 조커 만들었던 네. 예, 그 지금 요즘 AT&T 잘 나간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AT&T가 얼마나 벌었을지 하지만 조커는 언제 개봉했습니까? 예, 9월 말에 네. 해가지고 얼마 실적이 안 잡혀요. 예,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파벳 구글이죠. 예, 구글이 28일 날 장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장 후에 발표하네. AT&T가 장전, 네. 오늘 장전 네. 곧 발표하고요. 알파벳은 장 끝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잘 끝나고 발표하면 내일 한국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네. 예, 한국 증시 먼저 반영이 될 거예요. 미국 증시 반영도 없이 그냥 바로 반영이 네. 되는 거예요. 오늘 미국 장 올랐는데 구글 실적 깨졌다. 그럼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파벳 실적 보시고 가셔야 되는 네. 거고 29일 날 마스터카드가 실적 발표하고 GM 발표하고 아마존이 발표를 합니다. 네. 아마존 실적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30일이에요. 30일 날 물론 GE 발표는 별로 안 제너럴 일렉트로닉 별로 안 중요해요. GE 실적 발표는. 근데 애플하고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거 장 끝나고 네네. 오니까 30일 날 그러면 31일 날 영향을 줄 거라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이번 주에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과 일정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김 본사님 미중 무역 협상의 진척에도 불구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번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미 연준에 좀 다시 한번 압박을 했는데 심지어 지금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직무유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네. 25bp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네. 지금 배드워치에서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가능성 가지고 선물 지수를 만들어서 파생상품 트레이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배드워치에서 만든 건데 배드워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퍼센트가 무려 93%입니다. 파월 의장이 네. 지금까지 80%가 넘어가잖아요. 네. 거의 그대로 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냐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이 정도 보고 있다? 그럼 네. 딱 그 방향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사실 이번 달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뭐 이번 달 금리 인상 좋아. 이번 달 할 수 있어요. 11월 달에 FOMC 없고 12월 달에 FOMC가 있죠. 네. 그러면 과거 연준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하게 하겠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네. 있었는데 그때도 세 차례가 최고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이게 보험성 인하잖아요. 네. 몇 차례냐? 딱 세 번째예요. 그 시장의 그 눈은 뭐냐? 어떻게 돼 있냐면 12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예전 관례대로 하자면 딱 10월 달에 금리 인하고 끝이었어요. 네. 12월 동결 이래야지 이제 이제 보는 방향인데 이게 만약에 10월 달에 FOMC 30일 날 FOMC 딱 끝나고 얘기 나오는 발언이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시사를 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도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전혀 아니오시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모든 그 주요 전문가들, 네네. 외국에 계시는 주요 전문가들, 저랑 소통하는 주요 전문가들 모두 다 기존의 과거 연준이 보험성 인하했을 때 세 번 인하했기 때문에 네. 10월이 거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연구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 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코멘트 할 때 파월 의장이 전제를 깔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미중 무역 협상을 전제로 깔면 12월 15일 잘 봐야 돼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네. 파월 의장이 예전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할 때 미중 무역 전제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얘기 네. 논리를 펼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마장이 미중 무역 협상 내용을 언급하면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짝이라도 네. 내비친다. 그러면 12월 15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합쳐도 40%가 안 돼요. 60% 이상은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이번에 코멘트하지 않는다. 네네. 이게 코멘트할 때 약간 매파적으로 코멘트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시장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 입에 좀 달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유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주장했던 이번 달 말일 이 브렉시트는 결국 좀 무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좀 상황을 봤을 때 EU가 내년 1월에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합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좀 존슨 총리는 12월 12일이죠. 조기 총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조기 총선을 통해서라도 이 내년에 1월 브렉시트 기한 내로 무조건 합의를 해서 브렉시트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이 일정을 비롯해서 유로화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파운드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영국이 이제 연기 요청을 했어요. 네. 이에다가 3개월 연기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존슨 총리가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이 연기 요청을 하면서 나는 연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하면서 나는 연기하기 싫은데 네.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 이런 식으로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 밑에 추신 나는 연기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보내서 참 네네. 사람 되게 좀 약간 대범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분. 네. 근데 일단 EU에서 내년 1월까지는 연기를 각각 이제 어느 정도 좀 합의는 되는데 프랑스가 갑자기 각 회원국들 대부분을 찬성하는데 전원이 찬성해야 돼요. 이거는. EU 회원국 그 당사자인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회원국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딱 2주만 연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설득이 되냐 마느냐인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영국 너네들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너 되게 힘들게 해주겠다. 뭐 내년 1월까지 연기는 동의하는데 마음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단 발언을 세게 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브렉시트 연기될 경우 공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기 총선하겠다는 거예요. 조기 총선해서라도 전체 의석수를 다 바꿔서라도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공언한 게 12월 10일 날 조기 총선을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12.12 사태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일단 12월 10일 날 조기 총선을 공언을 했는데 영국 이게 오늘입니다. 28일 날. 이제 곧 벌어지는데요. 이게 시간이 아직 안 됐네요. 일단 영국 의회에서 오늘 총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거 투표 오늘 해요. 바로. 투표해서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조기 총선 들어가요. 근데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러면 통과 안 되면 또 이제 영국은 또 카오스인데 혼란인데 일단 이 조기 총선이 통과가 되려면 전체 의석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 434석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집권 보수당 의석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노동당에서 어느 정도 좀 합류되는데 노동당 당론은 뭐냐면 영국 노동당 당론은 노딜 브렉시트를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야 조기 총선하겠다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존슨 총리는 절대 그럴 의사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노동당도 지금 당장 조기 총선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할까요? 총선이라는 게 국회의원 뽑는 건데요. 지금 당장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압승할 정도 돼야 자기들이 조기 총선하자고 할 건데 자기들도 지금 아주 그냥 과반 이상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서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기 총선은 이제 노동당이 집권할 때나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당 집권할 때는 유로화 상승, 그 다음에 3개월이 연기됐다. 그러면 유로화가 보합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랑스 아닌 2주 연기만 딱 하고 끝났다. 그러면 유로화 급락입니다. 근데 지금 유로화가 살짝 밀렸다가 지금 오늘 양봉 나오고 있죠. 즉 제가 볼 때는 3개월 연기가 가능성이 높고 그럼 유로화는 보합권, 영국은 조기 총선 투표했는데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장담 드렸잖아요. 합의안 통과 안 된다고 절대로. 제가 장담보다는 제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예언 살짝 해드리자면 3개월 연기입니다. 조기 총선 무산돼요. 조기 총선 무산됐다가 질질 끌다가 나중에 결국 조기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은
집권 못하고 노동당이 집권해서 노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끝 그냥 없었던 일. 네. 제가 이 시나리오 가는데 이 시나리오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한 3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